빨강, 빨강, 파랑, 파랑. 안녕하세요. 방구석 판사입니다. 현숙이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저희 뇌지컬이 난무하니 개소리 주의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현숙이가 웨딩드레스 입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는 솔로 끝나고 20분간 멘탈이 털려가지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항마력이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이 리리코 영상을 처음 보고 이거 뭐지? 했던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로 저는 생각에 고민에 빠져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방구석 판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 조금 관심이 큰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이 궁금해졌죠. 왜 저런 웨딩드레스를 거부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신념이라고? 신념이란 무엇일까? 어떤 신념이 이런 판단을 이끌었을까? 현숙이 했던 판단을 제 주관적인 시선으로 정의하면 가상 혹은 가짜와 현실 또는 실제와 좀 억양이 이상했는데요. 가짜와 현실을 실제를 구분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분명히 저 실제와 가짜는 다른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부를 했지요. 이건 지난 리뷰에서 말했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한다는 리뷰 내용과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다시 현숙은 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할까? 저는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를 융통성 있게 왜 수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 뇌피셜은 현숙이가 자신의 세계관 속에 있는 주인공으로 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 세계를 사는 현숙이었다면은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하여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숙이는 자기 세계관에 설정된 현숙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리리코는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신념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세계관을 정확히 따르고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결국 세계관 속에 있는 현숙의 눈으로 리리코의 캐릭터의 눈으로 세계관 속에 있는 현숙의 눈으로 이제 리리코이라는 캐릭터의 눈으로 바깥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웨딩 드레스는 입을 수가 없어라고 현숙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 해설이 너무 현숙을 조금 이상한 괴물처럼 묘사가 되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거부하는 건 그냥 현숙의 자신의 신념인데 그걸 왜 네가 판단이 맞니 틀리니 따지고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다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요. 신념은 무엇일까요?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맞고 틀림은 누가 정할까요? 나한테만 맞으면 상관없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구독을 눌러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일까요? 처맞는 말이겠죠? 때리디망. 나만 영상을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 신념이라는 것도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면 타인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내 신념이라고 해서 나한테만 정답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생활에서는 내 신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성격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단순하게 현숙의 신념이 원래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지금 머리를 짜내서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건데요. 다시 그럼 왜 저런 세계관 속의 리리코로 살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신뢰도 낮은 제 내피셜로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지난번에도 말했었던 과잉 보호가 원인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다 챙겨주고 정답만 말해주고 계획을 짜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범생 착한 현숙은 그 부모님의 계획된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이라 동일시하게 되고 거기서 부모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게 되고 이상적인 주인공은 이런 캐릭터일 거야 라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그리고 그 캐릭터로 행동하고 연극하게 되면서 점점 그 멋지게 계획된 세계의 주인공에게 이제 나를 동일시하게 된 게 아닌가. 이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 뭐 어떤 심리학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게 아니고 출처는 제 내피셜이니까 전혀 근거 없고요. 주의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에 뭐 하나의 시나리오를 뭐 제가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현숙이가 데이트를 안 가고 혼자 숙소로 와서 이불을 덮어 쓰는 장면인데요. 이건 약간 소녀 감성 아닌가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방에서 속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아니, 이게 성인 여성들도 저런 장면이 흔한 건지, 이건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쎄 빠지게 이제 머리 굴려서 뇌피셜로 추측을 다 하고 보니까 갑자기 공주병 이 단어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요. 진짜 이 좀 허무하네요. 이 간단한 단어 하나를 몰라서 충격을 받고 힘들게 고민을 한 시간들이 아깝네요. 진짜 먼 길을 돌아온 듯 합니다. 첫 타 면접에서 매신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내 세계관을 이해하고 맞추지 못한 상대의 남자를 현숙이가 배신이라 판단하고 상처를 받은 거라면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온 장면이 또 있었죠. 영호와 1대1 데이트하고 이제 버스에서 영숙이에게 자기인 것 같다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했다는 느낌보다는 영호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완전 영호한테 혹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마치 현수가 난 너야라고 영호가 말한 것 같은 뭐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영숙을 이제 고의로 속였다기보단 진짜 자기라고 믿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자기중심적인 특징도 어쩌면 공주병이랑 잘 어울리는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사랑에 빠지면 영철이처럼 정신줄 놓고 실실 웃으면서 상추 같이 뜯어 먹으면서 나도 원래 이렇게 먹는다는 쌉소리를 하는 게 사랑이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환상의 세계관을 스스로 깨고 나올 때가 된 듯합니다. 저는 이런 이상한 데이트는 더 늘어나면 출연자에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뻔한 데이트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트가 서로의 진면목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사건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 남 탓하며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비가 안 오면 왕을 탓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좀 더 적은 PD 탓으로 모는 건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과실 비율로 따져봐도 PD의 과실 비율이 더 적을 겁니다. 개개인의 신념 하나하나를 다 맞추려면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수이가 해명하는 장면을 좀 더 잘 찍었더라면 시청자에게 더
설득이 되었고 더 공감이 되었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지적받고 서로 토론하고 틀린 것을 찾고 고치고 정답을 찾아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부담 없이 댓글로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은 지적 또는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타도 계속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공주병 같아요. 이상입니다.